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주는 테리니 아빠입니다. 라떼 회원분들한테 드리는 이 페어 트레이딩 엑셀을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엑셀에 제가 생각이라고 써놨어요. 이제 공격과 방어를 하는데 이게 아주 이제 공격적인 어떤 축구를 좋아하거나 뭐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를 짜는 분들은 뭐 7대3, 8대2, 9대1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최근 2022년도 12월처럼 이게 추세 추종할 만한 기업들, 예를 들어 뭐 가속화 모멘텀의 상위권에 있는 종목인데 뭐 수출 데이터들이 잘 나오는 기업들이지만 이 수출 데이터가 왠지 또 피크아웃 할 것 같고, 또는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오는 기업들, 전월 대비해서 계속 꾸준히 성장하거나 뭐 이런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오는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없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도 이제 공격에 대한 어떤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어떤 방어에 대한 비중이 늘어나는데, 예전에는 뭐 밸류에이션 밴드 하단 또는 뭐 밸류에이션이 무조건 싼 거, 이런 것들이 방어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실제 그런 것들이 방어가 안 됩니다. 시장이 빠질 때 똑같이 이제 베타가 크기 때문에 두들겨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항상 고민이었던 게, 도대체 이제 이 포트폴리오에서 방어라는 건 뭐냐? 방어라는 거는 시장이 떨어질 때 덜 떨어지고 오를 때 좀 올라줄 수 있는 모습들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제가 생각할 때 요즘에 이제 생각하는 방어는 정말 이제 주가 간의 어떤 괴리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서 이게 뭔가 리스크가 굉장히 제한적인 종목이고, 상위권에 있는, 그러니까 기준이 되고 있는 주가가 올라갈 때 오히려 따라서 끌려갈 수 있는 종목,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상에 이게 상대적으로 열의가 될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피어 그룹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이러한 피어 그룹들, 그러니까 A 종목과 B 종목이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이 움직이는데 상대적으로 덜 올라간다고 하면, 이 덜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인가의 어떤 리스크가 있겠죠. 그리고 그 리스크가 주가에 다 반영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고, 반영이 다 되었다고 하면, 기준이 되고 있는 A 종목이 올라간다고 하면, 예를 들어 뭐 미국에서 마이크론이 올라간다고 하면 하이닉스가 올라갈 수 있느냐, 뭐 삼성전자도 따라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그 둘의 주가가 많이 벌어졌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공격과 방어를 일지하는데, 이제 전체 이제 유니버스라고 하는 종목들을 제가 시가총액 기준으로 좀 넣고 있고요. 전체 종목 중에서는 이걸 전부 다 할 수는 없고, 한 시가총액 상위 1600개 종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를 쭉 수정 주가 위주로 넣고 있어요. 수정 주가라고 하는 거는 최근에 이제 뭐 유상증자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되어 있는 주가고요. 그리고 이제 이 샘플이라는 게 있어요. 이 샘플을 기준으로 우리가 주가를 비교할 수가 있죠. 사실 뭐 대한항공이나 기준이 되는 종목, 그리고 상대적으로 덜 올랐을 것 같은 종목을 우리가 차트상으로 찾아서 둘 간의 이제 상관관계를 뽑아봅니다. 이 코릴레이션을 해서 이걸 로그 값으로 바꿨어요. 각 수정 주가를 로그 값으로 바꾸고, 그 로그 값으로 바꾼 거를 코릴레이션이라고 하는 함수로, 이게 상관관계가 한 0.5 이상은 돼야 되겠죠. 사실 둘의 상관관계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이게 0.72 정도라고 하면은 제주항공이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 이렇게 일단 해석은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제가 봤을 때 SM이랑 YG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SM 대비해서 YG 엔터테인먼트는 0.58까지 굉장히 극단적으로 그 주가가 못 올라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값일수록 못 올라와 있는 거고, 여기 있는 밑에 있는 값일수록 YG 엔터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로그 스프레드 뭐 그래프를 보시고 싶으시면 이렇게 이제 딱 잡고 날짜가 있는 것들, 날짜는 이제 제가 뒤로 이제 좀 만들어 놓을 건데, 날짜가 있는 것들까지만 해서 뭐 삽입 눌러 보시고 꺾은 선형 그래프를 넣어 보시면,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가면은 이제 YG엔터가 비싼 거고, 여기까지 가면 YG엔터가 싸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을 넣었어요.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그래도 이제 전방에 있던 기준 종목들이 좀 상승하고 있는 기업들 대비해서 좀 덜 올랐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좀 빨간색으로 색칠을 해봤고, 이게 투명하게 된 것들은 좀 아리송한 것들인데 그래도 좀 볼만한 것들이 꽤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국내 기업들의 경우에는 제가 정리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이 상호 간의 어떤 두 개의 종목의 상관관계, 그리고 평균 스프레드가 얼마인데 지금 현재 날짜에 스프레드가 얼마고, 그리고 95% 이상인 경우에 기준이 얼마다, 그러면은 제가 요거를 두 개를 뺐어요. 두 개를 빼서 ABS라고 해서 절대값을 했거든요. 이게 작을수록 이제 이 후단에 있는 종목들이 덜 올랐다, 그러면은 이 후단에 있는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요인들이 있느냐, 왜 이게 못 올라갔느냐,
이게 못 오를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따라가는 거죠. 이거의 장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 현대건설기기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DY 파워도 바닥에서 올랐는데 이게 바닥에서 올랐는데 비교해 보니까 DY 파워가 아직도 못 올라갔다. 그렇다면 이게 뒤따라가서 주식을 사더라도 이게 내적으로 불안한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싸다는 게 계속 눈에 보이니까.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좀 안타까운 거는 앞에 있는 전방에 있는 종목들이 힘이 없을 때 뒤에 있는 종목들도 딱히 이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전방에 있는 종목들이 올라갈 때는 후단에 있는 종목 2에 대한 종목들, 뭐 조금 못 올라갔던 종목, 미처 이제 시장에서 이 종목까지는 수급이 못 들어왔다고 하면은 그 종목에 대해서 수급이 들어올 걸 기대하고 들어갈 수 있는데, 또 거꾸로 이제 우하향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업황이 이제 막 깨지고 있는 종목들, 또는 리스크가 생기고 너무 리스크가 있는 종목들,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이 전방에 종목 1에 대한 종목을 숏으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어떤 전략들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고민해서 이 종목 2에서 상대적으로 오를 만한 것들을 찾는 건데, 웬만해서는 지금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것들을 좀 많이 골라놨긴 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따라가지 못할 것들도 있고 정성적으로 다 걸러내야 되는데, 제 눈에는 그래서 종목 1에서 지금 현재 내년에 업종이 좋아질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덜 오르는 것들을 찾는 게 이 진정한 어떤 바텀 피싱으로 방어를 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 따라 사는 거, 그래 바닥에서 돌아서면서 이제 사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같이 포트폴리오에 넣어 놓으면 이게 포트폴리오 상에서 상관관계를 굉장히 낮추면서 안전하게 포트폴리오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해외 주식을 또 비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피어 그룹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넷플릭스랑 스튜디오 드래곤도 있고, 뭐 할로자임이라고 하는 게 알테오젠이랑 관련이 있고, 구글이랑 네이버가 꽤 관련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는데, 이거는 이제 걔가 외국 주식의 경우에는 이 주가를 계속 들고 오는 게 아니고 긁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후 파이낸스에서 긁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시세이도 이런 것도 보게 되면 굉장히 이제 11월 말 기준으로 많이 벌어져 있어요. 여기 윗단까지 가 있는 거잖아요. 이 마이너스 4.73이면 이제 한 이쯤 돼 있는 99 이상인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게 정말 이제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경쟁력을 잃어가니 뭐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주가에 다 반영된 거 아니냐. 그러면은 리오프닝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LG생활건강이 상대적으로 이제 강하게 반등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예를 들어 아모레퍼시픽을 쓰면 아모레퍼시픽의 위치는 뭐 상대적으로 굉장히 뭐 유리한 구간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제 마이너스 한 3.31이다. 그럼 한 이쯤 어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쯤 어딘 거니까 시세이도 대비해서 LG생활건강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지금 못 올랐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뭐 지금과 같이 LG생활건강이 계속 이제 못 오르는 거냐, 이런 것들 보면 되죠. 이제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그냥 예를 들어 그래프를 넣고 하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국내 기업을 이제 이동 복사해서 복사본을 만들어서 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뭐 종목명 2개를 칩니다. 뭐 종목명 2개를 쳐서 따로 이제 계속 저장을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해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도 있죠. 해외 주식을 내가 좀 비교를 해보고 싶다. 이거 국내 주식은 여기다가 종목명만 치면 되거든요. 종목명만 쳐서 여기다 종목명 치고 정리하고, 이제 정리하는 데에서는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컨트롤 V를 하고, 여기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컨트롤 F를 누른 다음에 바꾸기를 눌러요. 바꾸기를 눌러서 예를 들어 한국조선해양 HD 현대라고 되어 있으면 이거를 이제 이름 2개로 또 바꾸는 거죠. 예를 들어 뭐 LNF 일진 머티리얼즈 이렇게 바꾸면, 모두 바꾸기 하면 이게 바뀌는 거죠. 9개 항목이 바뀐다.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관리를 하면서 계속 추가해 나가고, 추가해서 이제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매주 이제 업데이트 할 때 저도 이제 이거랑 피어 그룹이 뭘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요즘은. 그리고 이제 해외 주식은 제가 따로 정리를 안 해놨고, 해외 주식은 뒤에 보면 이렇게 노란색이고 살만한 거는 이제 초록색으로 했어요. 요것도 이제 지금 로보 인덱스랑 제가 고영도 나름 이제 뭐 살볼 만한 어떤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초록색으로 바꾸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거든요. 이걸 어떻게 가져오냐면 우리가 뭐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이랑은 같이 비교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명제에 의거해서 이동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이거를 이동해 보죠. 이동해서 확인. 자, 이동했습니다. 이거에다가 마이크론 그리고 여기다가는 이제 SK 하이닉스라고 치겠어요. 색깔을 혹시 모르니까 일단은 노란색으로. 자, 그러면 여기다가는 SK 하이닉스죠. 덜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진짜 맞는지 그걸 확인해야 되고, 여기는 이제 마이크론인데 마이크론 주가가 없으니까 이제 REF라고 뜨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세를 찾아야 되는데 어디서 찾냐면 이 야후 파이낸스에서 찾는 거예요. 야후 파이낸스에서 이게 마이크론 티커가 MU잖아요. 그래서 MU라고 치면 마이크론이 뜹니다. 여기 들어가서 보면 이 히스토리컬 데이터가 있어요. 히스토리컬 데이터가 있고, 제가 이 엑셀을 2000 여기 데이터가 있는데 스타트 날짜가 있는데, 제가 이 데이터를 2016년 12월 말부터 했거든요. 12월 29일부터 했으니까 이때부터 날짜를 잡고 던 누른 다음에 어플라이 하고 적용하고 다운로드를 눌러요. 그럼 마이크론 티커에 대한 주가가 올라옵니다. 이제 클릭을 해보죠. 그럼 마이크론이 뜨잖아요. 이게 날짜가 있고 시작가 이런 것도 있고 클로즈 종가가 있는데, 저는 이제 수정 주가를 쓰니까 요거를 삭제해요. 요것만 쓰면 됩니다. 저는 주가만 있으면 되니까. 자, 그럼 여기 데이터가 있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게 한국 날짜랑 미국의 어떤 거래 날짜가 동일하지가 않아요. 동일한 걸 이제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 날짜, 우리가 넣어야 되는 날짜를 이렇게 컨트롤 C를 해서,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냥 컨트롤 V를 해요. 그리고 값 붙여넣기를 해서 컨트롤 V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다 V룩업을 하는 거죠. V룩업. 날짜 대비해서 여기 있는 날짜 중에 하이닉스가 있는 날짜들을 골라라. 그렇게 하면은 여기다가 일단 달러 표시를 넣어서 고정을 하겠습니다. 컨트롤 C 하고 여기다가 다 넣었어요. 그럼 이 날짜가 비어있는 날짜들이 생기죠. 이 날짜들을 이제 빼고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해야 돼요. 일단 뭐 대충 1이라고 집어넣고 여기를 이제 필터를 눌러서 딱 누르면 여기 선택하는 게 있어요. 여기 맨 밑에 가면 NA랑 필드 값 없음이 있습니다. 이걸 확인 눌러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넣어야 되는 겁니다. 12월 2일까지의 데이터들. 컨트롤 C 한 다음에 여기 페어 트레이딩에서 마이크론을 들어와요. 마이크론에서 여기다가 이제 넣는 거예요. 이제 컨트롤 C 한 다음에 컨트롤 V 하는 거죠. 그럼 요 날짜는 둘 다 있는 날짜라 보면 돼요. 마이크론 주가도 있고 SK 하이닉스도 있는 주가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쭉 내려가서 이제 여기서 그 계산식을 방해하는 것들은 좀 한번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REF라고 뜨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제 지워버리겠어요. 그리고 로그 스프레드 날짜는 그 마지막 날짜, 일단 12월 2일까지가 있으니까 요 12월 2일이라고 날짜를 적어야겠죠. 그러면은 일단 보시게 되면 둘의 상관관계는 0.97입니다. 이 하이닉스는 이 마이크론 대비해서 굉장히 그 못 올라와 있는 상태이긴 한데 한 요쯤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극단적인 어떤 저평가 위치는 아니고 한 7.-7.31 정도 이쯤 어딘가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저평가는 아니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뭐 이걸 또 비교를 해서 이거를 좀 비교해서 이제 마이크론 주가 하나만 이제 만들기 좀 아쉬우니까 마이크론과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있잖아요. 국내 주가는 이미 있으니까 여기다 삼성전자 치면 됩니다. 두 개 바뀌고 둘 간에 어떤 스프레드가 있죠. 지금 평균 스프레드와 로그 스프레드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마이크론과 삼성전자는 비슷한 수준까지 지금 거래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말은 이제 삼성전자가 뭔가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 이런 매력은 없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론 대비해서는 하이닉스가 좀 저평가이긴 한데 일단 삼성전자가 매력이 없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삼성전자 그러면 이제 또 고민스러운 거죠. 여기서 예를 들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이렇게 이제 둘을 비교했을 때 상관관계가 0.9이구나. 그런데
지금 현재 마이너스 한 0.30, 0.30이면은 한 이쯤 되는 거죠. 아주 또 극단적인 구간으로 되어 있진 않네.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삼성전자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또 보기는 또 어려운 구간인 것 같다. 뭐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다각도로 활용하시면서 내가 이 주식을 살 때 상대적으로 좀 극단값에 벌어져 있고 이 극단값이 회복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바텀 피싱이고 방어가 되면서 때로는 이제 카운터를 펀치를 날려서 역습을 하면서 공격을 할 수 있는 종목은 극단적으로 많이 벌어져 있는 거에 기회가 있을 것이다. 리스크가 주가에 다 반영이 되어 있다는 증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이 전략을 접근해 나가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기준이 되는 종목이 업종 업황 자체가 우상향할 수 있느냐, 컨센서스가 상향되느냐, 아니면 수출 데이터들이 올라오느냐, 아니면 시장의 어떤 글로벌에 해당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가느냐. 예를 들어 뭐 건설기계 관련된 것들이 뭐 미국에서 캐터필러가 올라가고 있느냐, 그리고 그 올라가는 것이 국내 기업의 어떤 설명력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그런데 DY 파워가 현대건설기계에 대비해서 아니 캐터필러 올라가고 캐터필러 올라가는 게 논리가 맞는데 현대건설기계랑 DY 파워가 상관관계가 0.9인데 이게 아직까지도 덜 올라와 있는 상태 아니냐. 그렇다면은 이게 최소한 업황이 우상향하고 있는 구간에서는 평균적인 어떤 스프레드 구간까지 수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기준으로 좀 주가를 접근해 나가고 종목을 좀 체크업하는 어떤 전략들로 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충분히 이제 종목 국내 것만 이제 비교하셔도 되고 해외 거를 하신다면은 이렇게 시트를 별도로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시면서 피어 그룹들, 해외 그룹의 피어 그룹들을 야후 파이낸스에서 받아서 값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활용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